안녕하세요.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.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. 이 수식어를 제가 이제 지금은 빼고 해왔는데 잊어먹어서 그랬습니다. 예, 저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. 자,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자, 여기서 이 공부 방법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공부 방법이 어떤지 지금 현실을 보여드리기만 하지 실제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잖아요. 근데 끝에 이제 물론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두뇌를 사용하고 있고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떤 두뇌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실제 현실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효율도 높이고 공부 방법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가능해요.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틀린 것,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, 이게 흔히 얘기하는 앞서서 제가 얘기할 때 했었죠.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. 내가 틀린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왜곡이 되어 있구나를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 껍질을 벗어 나오는 과정.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한 맞다 틀리다를 놓고 그거를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를 찾아가면서 맞는 쪽으로 바꿔가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. 공부를 하면.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공부를 하면이죠. 예.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라든가 이런 그 학원 같은 데가 오히려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요? 제 학생들이 좀 더 배우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틀린 학생들이 왜 틀렸는지를 보여줘 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학원이잖아요.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닐 때만도 그렇고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은 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뭐죠? 네가 성적이 얼마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가지고 학생들을 판단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에게 왜 그런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종이 땡치면 그냥 집에 가고 뭐 그러면서 그냥 수업을 전달하고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학교 공부가 사실상 그 교육 자체가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예. 어쨌든 뭐 제가 학교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게 왜냐면 제가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즘은 어떤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그랬었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예. 자, 어쨌든 그래서 틀린 것, 그렇게 틀린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왜 그런지를 찾아내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으면 아예 아는 것이 없으면 제가 그랬잖아요. 토론식 수업이 뭐 효율이 좋다 어쩌다 그것도 머릿속에 든 게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.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컴퓨터 토론하는 데 가 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? 내가 요리를 하는 그 방법을 아예 몰라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요리사들이 모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이런 막 이러면 그걸 알아들 수 있겠어요? 그 토론에 참가할 수 있겠어요? 못 해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야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공부하는 방법 중에 틀린 것을 왜 그런지를 찾아가면서 비교하고 정답하고 비교해 가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이제 성적이 오를 수 있다. 그게 앞서 이야기한 논리적인 논리적 사고를 좀 써가면서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거예요.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수학 문제 풀 때 감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. 자, 그런데 인제 이것만 가지고는 성적을 가지고 상위권까지 올리지를 올리기는 힘들어요. 예. 왜? 틀린 거를 가지고 하고 이게 지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좀 힘들어요. 예. 쉽지는 않아요. 왜? 감정이 자꾸 들어와요. '아 나 이거 왜 못 풀었지? 아 내가 이거 다른 애들은 맞았는데 왜 틀렸지? 또 이거 틀려 가지고서는 나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쟤네들이 날 깔보지 않을까?' 이렇게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인제 제가 칭찬이나 또는 성적이 낮았다고 뭐 저희 학생을
탓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칭찬과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이 그 교육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,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렇게 비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위축이 되거나, 아니면 잘하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. 칭찬은 오히려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칭찬이 나중에 독이 될 경우도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, 칭찬과 이런 거 말고 그 질문을 하면서 그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를 같이 찾아가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, 그걸 하면서 인제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를 탓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도 상관이 없어요. "왜 공부를 안 하니?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, 이런 공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썼니?" 이렇게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,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뭐 "틀린 거를 이렇게 해 보면서 해 봐."라고 했는데, 그거를 그 방법을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은 "야 너도 그 방법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거를 틀리고 있는 거 아니니?"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비난을 하는 것이기도 뜻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,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방법은 있는데도 그걸 써먹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비난이기 때문에 학생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죠? "테니스를 못 쳤다."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뭐 이 이야기는 또 이 칭찬이나 뭐 이런 것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인제 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 뭐 제가 칼럼도 그렇고 이 내용들은 인제 이 TV 뚱뚱이에서 나중에 다룰 기회가 될 테니까요. 자, 그런데 어쨌든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기부여, 이것과 함께 재미가 있어야 돼요.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. 그래야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가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재미를 느껴간다라고 하면 뭐가 있죠? 그 성취감이에요. 여기서 오는 게 성취감.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동기부여는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인제 하면서 성적이 쪼끔씩 올라가면 그걸로써 재미도 이제 쪼끔 느낄 것 같고 뭐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것 가지고선 상위권까지 쭉 올라가기는 어려운 이유가, 공부를 하면 된다는 알고,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, 중위권 학생들의 그 모습이 틀린 것을 리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, 안 하면 떨어지고 하면 올라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여기라고 한다면, 이제부터는 동기부여와 성취감이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.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라냐면 성적이 올라가면 박수 쳐 주면은 이게 동기부여가 될 줄 알아요. 제가 인제 칭찬이나 그 비난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.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. 그러니까 막 박수 쳐 주고 칭찬을 하면 이게 동기부여가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돼. 아니에요. 예.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동기부여와 그 재미를 가지려고 하면 성취감이 들어가야 돼요. 그게 뭐에 대한 성취감이냐? 문제가 딱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전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'이게 어떻게 되지?' 그랬는데, 여기에서 누가 와 가지고 가르쳐 주면서 "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풀면 되잖아."라고 하면 동기부여, 재미가, 네, 성취감을 통한 재미가 공부에 대한 재미를 붙이기가 어려워요.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? 내가 혼자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,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 뭐냐? 목표 또는 목적. 저는 이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할게요. 왜냐면 이 두 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, 그런데 이 목표와 목적을 나눠 가지고 추상적인 그런 어떤 거를 세워 놓고 그걸 위해서 인제 그 어떤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가 아니고, 목표 자체도 아주 가깝게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걸 세워야 돼요. 그래서 뭐냐면 '아 그래? 나 인제 목표가 이러한 문제들을 정복하는 거.' 그러면은 인제 목적을 가지고서는 공부를 해야죠. 어떻게 하느냐? 방법을 찾는 거예요, 방법.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'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 수 있을까.'를 내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. 물론 그러다가 도저히 못 풀겠으면, 내가 한번 해 봤는데 못 풀겠으면 다른 사람이 푼 거를 보고 딱 비교하면 '아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왜 생각을 못 했지?'라고 하면서 했을 때, 그럴 때 동기부여가 되고, 그다음에
그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문제가 딱 주어졌는데 '야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?'라고 했는데 새로운 문제죠. 딱 했더니 '아 요거를 요렇게,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' 그래서 딱 풀었는데 그게 딱 맞아들어가요. 그리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내가 푸는 게 '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되는구나.' 딱 이 순간에 들어가면은 성취감이 들어가면서 재미를 느껴요. 그런데 이게 공부만 그럴까요? 아니죠. 일도 마찬가지예요. 일도 이거를 하면 되는데 그 주어진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안 돼. 어디가 틀렸어. 또 이 결과 안 났다고 구박당해. 그러면은 '아 이거 가지고서는 그러면 이거를 다음번에 요렇게, 요렇게 해 볼까?' 그래 가지고 하면은 내가 그 중간층에서 인정받으면서 중간은 갈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그 이 튀어나와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진급의 대상이 돼 가면서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. 왜? 그 위로 올라가려면 일도 즐길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성취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것들이 성취감을 통해서 딱 돼야 돼요. 그러려고 하면 동기부여를 거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. 이게 중독의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그죠? 중독. 게임도 이렇게 하면 중독돼요. 일도 이렇게 하면 중독돼요. 근데 중독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독이 되질 않으면 공부에 중독되지 않으면 공부 성적 올릴 수 없어요. 그죠? 네. 그래서 공부에 중독이 돼야지 실제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재밌기 때문에 앉아 가지고 게임하듯이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집착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. 제가 그건 앞서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집착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.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면 '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지.' 스토커가 돼요. 그죠? 도박에 빠져서 '돈을 벌겠다. 벌고 싶다.' 감정에 빠지면 집착이 돼요. 여기는 중독이에요. 그래서 게임도 집착이 있고 중독이 있어요. 일도 집착이 있고 중독이 있어요. 경기에서는 이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 영역의 그 두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감정, 이 감정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. 이 동물들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.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목적을 놓고 그 찾아가야 되죠.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데 이것보다 또 하나의 그 진일보한 한 단계 위에 두뇌의 능력이 또 있습니다. 예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. 예. 자 인제 그 부분을 향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